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세계 주식시장. 어제 저녁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다. 시장 예측치인 8.1%보다 0.1% 높은 8.2%로 지난 9월 13일과 마찬가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여전히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척도인 전년 대비로는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이 바라고 있는 제대로 꺾이고 있는 과정에는 미흡한 모습이다. 지난 9월 13일에는 이런 모습으로 인하여 발표일 5%를 넘어서는 폭락이 발생하고 이후 연속적인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나스닥 시장은 최근 6월 16일의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갔다. 이번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런 하락 과정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대로 꺾이는 과정으로 나아가지 않음에 따라 11월 초순 열리는 FOMC에서 미연준은 또다시 0.75%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로 발표 후 나스닥 시장은 장 초반 3%를 넘어서는 폭락세가 발생하였다가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종가는 2.23%의 급등세로 돌아섰다.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지난 9월 13일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나스닥 시장은 본격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이다.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되면 반등세를 마감하게 되면 반등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하락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지난 9월 13일의 경우 실망스런 발표 후 이런 하락 압력과 맞물리면서 아주 큰 폭으로 밀려난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9월 13일과는 다르다. 나스닥 시장은 8월 16일 이후 지속적으로 밀려나 이미 6월 16일의 중요한 저점에 도달한 상태이고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1만 포인트에 대한 강한 저항선에 접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16일 이후 아주 큰 폭으로 밀려난 상태에 놓여 있어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12에서 16% 달하는 반등세의 상승 기운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관계로 현재의 위치에서 추가로 밀려나면 날수록 새로운 반등세의 기운이 보다 강하게 작용하여 작은 상승 기운만 불어넣어 주어도 이번 충격에 대한 하락 압력을 통제할 수 있다. 이번 발표로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아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1만 포인트에 접근하고 최악의 경우 1만 포인트를 살짝 깨고 내려갈 수는 있을 것이다. 작은 상승 기운만 불어넣어 주어도 하락세를 멈추게 할 수 있고 이후 나스닥 시장은 12에서 16%에 달하는 반등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오늘 새벽 나스닥 시장은 장중 1만 포인트에 바짝 접근하였지만 강하게 돌아섰다. 이런 되돌림을 주도한 종목들은 미국의 금융주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에 달하는 폭등세가 발생하였고 독일의 도이치뱅크는 7%를 넘어서는 폭등세로 마감하였다. 앞서 나스닥 시장이 6월 16일의 저점에 접근하고 이틀 강세로 돌아설 적의 금융주의 상대적인 강세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상승 기운이 작용하려면 구축된 상승 구도가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은행주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열린 장에서도 미국의 대형 금융주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하루 만의 움직임이라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이어질 경우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 현재의 시장 위치가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이를 결사코 지켜낼 필요가 있고 지켜낼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어제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9월 13일과 같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에도 충격적인 하락세를 이겨내고 강한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일단 이런 의지의 일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지켜내려면 좀처럼 밀려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세를 지속해야 하므로 추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작년 11월 하순 나스닥 시장은 16,212포인트에서 최고점을 형성하고 오늘 새벽에는 장중 1,088포인트까지 밀려나면서 최고점에서 37.7%의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나스닥 시장에서 이런 하락 과정이 발생하는 동안 우리 시장의 전체 지수 또한 동반 하락세가 발생하면서 작년 1월의 최고점인 3,316포인트에서 35.6%의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나스닥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세계 중요 시장이든 이와 같은 형태의 하락 과정이 한 번에 쭉 내려온 하락 과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락 과정의 큰 줄기를 보면 나스닥 시장이 두 번에 걸쳐 큰 하락 과정이 나타나면서 동반 하락세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주식시장의 흐름에 첫 번째 충격을 준 것은 지난 1월 초순이었다. 미연준이 물가 상승세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2020년 3월 이후 진행하여온 유동성장세를 마감하는 하락 과정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하락 과정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면서 추가 하락 압력이 작용하였다. 이 시기 나스닥 시장은 고점에서 23%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면서 추세적인 하락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우리 시장을 비롯한 세계 중요 시장들도 이 시기 작년 최고점 기준으로 23%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나스닥 시장이 세계 주식시장에 두 번째 충격을 준 것은 유동성장세를 마감하고 난 다음 반등 흐름의 고점에 도달한 3월 30일 이후 실제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발생하였다. 지난 1월 이후의 하락 과정에 이어 지난 3월 30일 이후 2차 하락 과정이 발생한 것이다. 이 시기 하락 과정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의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두 번에 걸쳐 나타나므로 세계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두 번의 하락 과정을 거치면서 나스닥 시장은 대세 하락 과정의 2단계 하락 과정에서 1단계 하락 과정의 저점에 지난 6월 16일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일괄 반등세가 8월 16일까지 이어졌고 반등세를 마감하면서 최근 나스닥 시장은 6월 16일의 저점에 접근하였고 어제는 이를 깨고 내려가 10,000포인트에 바짝 접근하였다. 만약 이를 뚫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나타날 경우 나스닥 시장은 세계 주식시장에 세 번째 충격을 가하게 되고 앞서 1단계 하락 과정에 이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본격 진입을 하게 된다. 만약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2020년 3월 이후 진행하여온 상승 과정은 모두 무산될 뿐 아니라 세계 경제는 본격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락 과정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하였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지난 6월 16일의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은 결사코 막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어제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하고 난 다음 장중 3%를 넘어서는 폭락세를 보여주다가 2%를 넘어서는 급등세로 돌아선 것은 현재의 시장 위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일단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 된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내려면 상승세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등등세의 성격이 아닌 새로운 상승 구도를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은 좀처럼 밀려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세를 지속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다.